네, 이번 시간은 162페이지 07번 조건과 기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둘게요.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써둘게요. 법률행위가 있고 그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지금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뭘 조건으로 많이 들어봤죠? 네가 뭐 하면 뭐 해줄게 할 수 있죠? 보통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이번에 성적 올리면 뭐 사줄게. 지금까지 막 징징대면서 진짜 사달라고 했어. 그 조건이죠, 조건. 기한은 뭐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것이죠. 언제까지 해줄게.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법률행위 나와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부관 그랬잖아요. 그냥 읽으면 법률행위에 부착한 약관이야. 덧붙인 약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관이라고 하고 거기에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 잠깐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야, 누가 막 뭐라 하니까 X 줄게 그랬어. X를 줄게. 그 X가 뭐 우리 이제 부동산 민법 공부하는 거니까 부동산 줄게. 아니면 뭐 좀 젊은 사람들은 차 좋아하니까 차 한 대 사줄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 예를 들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사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조건으로 한 거죠. 이걸 합격하면 사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너 아직 30살 안 됐죠? 30살 되면 사줄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30살 되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어쨌거나 X를 줄게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인데 거기에다가 요것들을 붙인 거야. 이것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한다.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곧 이제 크리스마스 또 올 거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거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크리스마스가 와요 안 와요? 확실히 오죠. 그런 걸 기한이라고 한다고. 근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 크리스마스에 뭐 사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눈 올 때 필요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를 들면 이제 이브에 눈이 오면 사줄게.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죠. 지금 현재는 그때 눈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런 걸 조건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 요거는 기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내년 1월 20일부터 1월 20일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1월 20일부터 또 그것을 예를 들면 3월 20일까지 이럴 수 있겠죠. 이것도 오죠. 이런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걸 되게 어렵게 써놨어. 이 조건과 기한은 봐보세요. 계약은 이미 맺었어. 맺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효력이 지금 합격하면 사줄게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이건 잘 모르니까 이제 해제 조건도 같이 써드립니다. 해제 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합격하면 생기는 거야. 효력 발생.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요거는 효력 소멸 이렇게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은 봐보세요. 30살 되면 그때 스타트해서 줄게 이렇게 말하죠. 시기. 그 다음에 그때 끝이야. 종기. 그래서 효력 발생하는 거 시기. 효력 소멸하는 거 종기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봤더니 이 두 개 다는 다 뭐냐면 이게 장래 사실이에요. 장래의 사실인데 앞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합격할지 안 할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불확실한 거.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와요. 30살도 반드시 되죠. 이런 거 뭐 확실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기한이라고 한다고. 우리 보통 기한 그러면 임대차 계약 맺었을 때 지금부터 내년 이때까지, 내년 예를 들면 뭐 12월 10일까지 그러면 그걸 기한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돈을 빌려주는데 1년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년 뭐 예를 들면 12월 10일부터 12월 10일 날 갚어. 그날을 기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봐보세요. 정지 조건이 처음에는 어려워. 처음 볼 때 봐보세요. 아까 봐보세요. X를 줄게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죠? 계약은 성립했어. 근데 효력 요것이 봐보세요. 합격하면 발생하는 거. 효력 발생하는 거. 그럼 봐보세요. 효력이 합격하기 전까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죠? 스톱돼 있다가 합격하면 생기는 거야. 스톱돼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지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또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한번 보자고요. 너 공부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아빠 엄마가 또는 뭐 내가 매달 공부 비용으로 얼마씩 줄게 라고 했어. 합격할 때까지. 반대로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한다 이 말인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 해소시키고 제거하는 거야. 이런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네. 그래서 말 자체 합격하기 전까지 효력이 안 생겼으면 스톱이 돼 있어. 정지. 그러다가 합격하면 생기는 거. 정지 조건. 효력이 있다가 합격했더니 없어져. 해제 조건 없앤다. 그런데 30살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또 한번 가보자고요. 30살 되기 전까지는 안 줘. 그러다가 30살 되면 그때 스타트를 한다고. 이게 효력 발생이야. 하는 측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시기야. 시기. 아셨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럴 수 있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야, 너 30살 될 때까지는 집에서 대줄게. 공부해봐. 뭐 예를 들면 무슨 공부해봐. 할 수 있죠. 근데 30살 되면 얄짤없어. 너 독립해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30살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끝이야. 끝. 종료할 때 종자죠. 끝 종자 이게. 아셨죠? 종기라고 한다. 한 가지 뵀네요. 우리 조건과 기한은 효력에 관한 것인데 다시 봅니다. 이 효력에 관한 것인데 이게 장래 사실이야. 그런데 확실하면 그걸 기한이라고 하고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한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16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3페이지 1번에 조건이란 이렇게 해놨죠? 조건 동그라미. 그리고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효력 동그라미, 장래 동그라미, 불확실 동그라미,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게 되는 거, 의존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근데 기한은 똑같아. 효력, 장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 확실한 사실, 확실 동그라미. 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147조를 한번 봐보자고요. 2번의 조건의 종류에서 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일단 먼저 1항 읽어보겠습니다. 1항 147조 1항 시작.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정지 조건 동그라미,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생긴다가 발생이죠. 효력 발생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항 해제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네, 그래서 해제 조건 동그라미,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근데 그 위에 우리 1항, 2항 똑같이 묶어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이걸 묶어서 하나로 해볼게요. 즉 똑같아. 합격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 정지 조건. 합격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된다니까요. 효력 소멸하는 거 해제 조건 이런 뜻이라고. 아셨죠? 네,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가도 이거를 개념을 잘 모르면 또 계속 헷갈려. 사람들이 막 아유, 조건과 기한이 헷갈린다 그래. 전혀 헷갈릴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151조를 잠깐 볼 건데요. 거기다가 151조 왼쪽에다가 가장 조건 이렇게 써놓을게요. 151조 옆에다가 가장 조건 이렇게 써둔다. 여러분, 가장 조건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 제목을 잘 봐봐. 조건을 가장하면 그게 조건인 거야? 아니야? 조건은 조건을 가장한 건 조건이 아닌 거지. 조건이면 가장을 할 필요가 없지. 조건을 가장한 거지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조건인 듯 조건 아닌 거. 아셨죠? 조건인 듯 조건 아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은 불법 조건, 기성 조건 그렇게 해놨죠? 그 옆에다가 불능 조건도 하나 더 써둡니다. 기성 조건 옆에다가 불능 조건이라고 써두는데 이것들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인데 먼저 1항 한번 읽어볼게요. 1항만 읽습니다. 시작.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여기서 괄호 열고 1항에 바로 괄호 열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괄호 닫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불법 조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법률 행위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예를 들면 이제 봐보죠. 야, 갑이 을한테 야, 너한테 내가 돈 1억 줄게. 1억 줄게. 네 저 A 좀 죽여주면. A를 죽여주면 줄게. 이런 계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요게 뭐라고? 불법 조건이라고. 아셨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조건은 이거를 이런 말 없어도 앞에서 봐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면 무효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안도도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조건이 불법하면 무효다.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법률행위죠. 야, 불법 조건일 때 뭐가 된다고요? 그 법률행위. 즉, 이 법률행위가 지금 뭐예요? 지금 증여를 한 거죠. 증여,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가 무효가 된다는 것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아셨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 우리 첫 계약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하면서 첫 계약을 맺으면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까지 해줬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첫 계약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첫 계약을 맺으면서 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건을 붙였어. 너 나랑 계속 살면 그거 네 거지만
만약에 너랑 나랑 헤어지면 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돌려준다는 건 뭐예요?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봐보세요. 이 둘이가 부첩간이야. 헤어지면 부첩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종료되겠어요? 종료가 되겠죠.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거야. 돌려주는 거니까 효력이 없어지면 저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말은 좀 어려워. 네, 어쨌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그 첩의 입장에서 저 뭐 10억짜리, 저 사람 다른 별로 뭐 능력도 없어. 10억짜리 아파트 또는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두고 그 남자를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반적이면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 그걸 버리면서 떠나겠다고? 아직 젊어서 그래? 못 떠나. 아셨죠? 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 안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 부처관계는 붙여라 떨어뜨려라 그랬잖아요. 부처관계를 유지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주고 돌아가야 되네? 그러면 못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이게 불법 조건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불법 조건이 되면 조건은 무효도 아니다? 무효 맞아. 그런데 이게 조건은 물론 이 증여계약 자체가 뭐가 돼버린다고?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런 뜻인 것이다. 요거 어려우면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걸 보자. 안 돌려주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따 보고, 그거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아셨죠? 요거는 물론 이게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불법원이 급여가 돼. 근데 첩은 안 돌려줘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수업을 들어서 안 돌려줘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지만 대부분의 첩들은 이 수업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거 몰라. 그래서 불법원이 급여가 돼버려.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될 것이 맞는데,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맞는데, 물론 요거는 수업 들은 사람들 얘기고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거 돌려줘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포주가 거기 선불금을 받고 지금 가서 뭐 예를 들면 하여간 그런 데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돌려줄 의무가 있어 없어? 근데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 사슬이 있다니까.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얘기고, 근데 어쨌거나 그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족쇄가 되네 오히려. 그러니까 부처관계를 유지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문제가 없어. 요게 문제야. 이게 불법 조건이야. 근데 불법 조건만 무효로 하면 안 되고 이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봤고요. 기성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있다라고 했다. 우리 기성 조건, 그러면 기성 조건은 뭘까요? 기성 조건. 요거는 말 봐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은 이룰 수 없는 조건인 거죠. 이룰 수 없는 조건. 봐보세요. 근데 우리 아까 저 앞에서 봐보세요. 조건과 기한은 장래 사실이다, 과거 사실이다. 장래 사실이다 그랬죠. 예를 들면 합격하면 줄게 그랬어. 지금 합격했어 안 했어? 모르죠. 앞으로 내년에 합격하면 줄게 이런 뜻인 거잖아요. 합격하면 줄게. 그런 건데 조용히 예를 들면 부모님 몰래 조용히 혼자 공부해서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 근데 부모님이 합격하면 그거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합격해버렸는데 또 합격할 일은 없죠.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조건이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성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조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건이 아니라고. 또 이런 거 봐보세요. 이미 합격한 거. 또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제
불능 조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그랬어.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해가 서쪽에서 뜰 수가 없는 거야. 해가 만약에 앞으로 서쪽에서 장래 사실이긴 맞네. 앞으로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장래 사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게 불확실해야지. 불확실한데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어날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아니지. 안 되는 게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더 맞을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만약에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은 요 말인 거야. 합격하면 줄게 그랬죠? 합격하면 줄게. 근데 이미 조용히 혼자 공부해서 합격을 해버렸네? 그러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님 생각에? 어이구 기특하다. 그럼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겠죠? 네. 어쨌거나 합격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대 조건이야. 해대 조건은 뭐였죠? 합격할 때까지 준다 그랬죠. 합격하면 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합격 이미 했네? 그러면 공부 비용을 받을 일이야 안 받을 일이야? 안 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줄게 이런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게 2항에 쓰여져 있어.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2항 읽어봅니다. 2항 시작.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그걸 외우면 절대 못 풀어. 못 풀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제 불능 조건. 요거는 이제 그 책에는 안 써놓고 원래 그 다음에 3항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불능 조건까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봐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그랬어.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진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 뜨면.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안 뜨는 거 맞죠? 못 뜨는 거잖아요. 안 뜨는 거잖아.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무효,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무효. 근데 또 이런 경우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내가 예를 들면 뭐 매달 생활비 얼마씩 대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죠. 일단 해제 조건은 일단 주는데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대준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줄게 이 말 아니에요.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그냥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유효야. 유효. 아셨죠? 네, 이런 뜻인 것이다. 평생 주겠다 이런 뜻이다. 아셨죠? 그 말이잖아요. 야, 내가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줄게. 그 말은 뭐야? 나 평생 줄게. 이런 뜻이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이걸 푸느냐 하면, 무효인 걸 기억해 두면 돼. 기성 조건은 해제 조건일 때 무효다.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이렇게 하면 된다. 다른 경우는 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아셨죠? 기해무, 불정무. 근데 이거는 절대 기억하지 않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공부하던 방식이에요. 그거를 아직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이걸 얘기해 준다.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절대 안 한다. 기성 조건은 이걸 플러스라고 하고요. 불능 조건은 이게 마이너스야. 그리고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길 거니까 플러스야. 해제 조건은 효력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야. 플러스는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효.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아셨죠? 이렇게 한단다.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고 뭐라고 해? 기해무, 불정무. 반대의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 이런 뜻으로 해두시면 된다. 제가
이걸 초반에 좀 하다가 안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인문 강의에서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간 미니얼 방식대로 가면 된다. 요거를 해두시고 그 2항은 잠깐 표시를 해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걸 괄호 속에 기성조건 이렇게 써놨죠. 기 동그라미 해, 무 동그라미 해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란다. 기해무 아셨죠? 나머지는 뭐라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이제 다음에 뭐 우리가 또 1월 달부터 이 책을 볼 일은 없어요. 아셨죠? 1월 달부터는 이 책 안 본다. 그러니까 막 너무 잘 정리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은 제가 이 그림 노트 자료에다가 다 써놨어.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04번으로 바로 갑니다. 04번 기한 나와 있는데 기한 밑에다가 요걸 이렇게 써둘게요. 그걸 안 써놨어 책에다가. 시기 종기 기한 밑에다가 04번 기한 있죠. 기한에는 뭐와 뭐가 있어? 시기와 종기가 있어. 시기와 종기가 있어. 근데 시기는 뭐라고요? 효력 발생하는 거고 종기는 효력 소멸 이렇게 된다고.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종기라고 한다. 근데 또 기한은 기한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야, 누가 죽으면 그거 너 줄게 이렇게 했어. 예를 들면 그 새가 우리 집 새가 죽으면 그 새 집 줄게 그랬어. 이 새 개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죠. 그러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안 죽을 수 있으면 조건이야. 근데 죽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기한이라고 한다. 근데 기한인데 봐보세요. 예를 들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건 정해졌죠. 이런 건 확정 기한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확정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라고 하느냐?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기한에다가 두 가지 써둡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기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한에는 확정 기한과 뭐가 있다? 불확정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눈이 오면 그거 사줄게 그랬어. 그러면 이건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눈이 오면 눈이 와요 안 와요? 우리나라에? 오죠? 그럼 눈이 오는 건 확실한 거네? 그러면 이건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아셨죠? 기한인데 그 눈이 오늘 와요 내일 와요? 모레 와요? 모르죠. 그러면 그런 기한을 뭐라 그래?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걸 말을 바꿔보자고요. 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면 사줄게 그랬어. 그러면 이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요건 조건인 거지. 아셨죠? 그냥 눈이 오면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기한이야.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불확실해. 그때는 조건이라고. 아셨죠? 되게 재밌네. 내가 죽으면 이거 너 가져. 이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하지만 죽는 건 확실하잖아요. 아셨죠? 기한이야. 기한은 기한인데 날짜를 받아둔 건 아니니까 불확정 기한. 아셨죠? 뭐 내년 1월 20일부터 그러면 뭐가 된다고? 확정 기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그 1번, 4번의 1번 기한이란 효력 맞죠? 효력 동그라미, 장래 동그라미, 확실한 동그라미. 됐죠? 뭐 예를 들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기한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 맞죠? 죽는 건 확실하니까. 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기한의 이익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고요. 예를 들면 이걸 봐보자고요.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요거를 내년도 3월 20일까지는 1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대. 근데 3월 20일은 아직 안 됐죠? 네, 3월 20일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요걸 3월 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있어. 아직 3월 2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아셨죠? 근데 그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져? 여기서 빌리는 사람이 갖는 거잖아요. 아셨죠? 예. 근데 기한의 이익은, 이걸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넘어가서 오른쪽 165페이지 2번 괄호 2번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 보세요.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걸 이제 소비대차라고, 돈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이게 무이자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우리 물건 보관을 맡겨두는 경우가 있죠. 그 보관을 맡겨두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임치라고 한다. 임치.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거요. 보관을 위탁하는 거. 근데 그거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임치. 물건의 보관을 맡은, 예를 들면 친구한테 맡겨놨어. 그 사람을 수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치를 무상으로 했어. 무상으로. 공짜로 맡아줬단 말이에요. 무상임치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그걸 3월 20일까지 그렇게 했대. 3월 20일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맡아줬대. 그러면 봐보세요. 임치는 돌려받을 채권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보관을 해야 될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 3월 20일까지는 공짜로 맡겨둘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 채권자한테 있다고. 아셨죠? 채무자한테 있다, 채권자한테 있다, 이게 아니고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잘 모르겠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추정은 뭐라 그랬죠? 추정하고 간주하고 구별이 된다 그랬었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간주는 뭐라고? 그렇게 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증거에 의해서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다. 근데 추정은 다른 증거를 대. 그러면 그걸 번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입증 책임의 전환.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재밌게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재밌게 말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우리 엄마는 확실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빠 봐보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확실하게 낳았으니까 우리 엄마 맞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우리 아빠는 누구야? 그냥 저도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니까. 근데 법 공부를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네. 그래서 법에다가 어떻게 해놨느냐? 네 아빠는 네 엄마의 법적인 남편이다라고 추정을 해놨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인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쌀집 아저씨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그게 있어서 나온 얘기다. 그 옆집 아저씨, 쌀집 아저씨 사건은 다 있는 사건이야. 근데 어쨌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해. 그러면 깨진다고. 아셨죠? 예. 원래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야.
근데 입증을 해. 채권자가 아이 그게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있다니까? 라고 입증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나와 있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거, 그 상실에다가 동그라미 쳐두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 저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뭐 3월 20일 날 내년도 3월 20일 날 갚기로 이렇게 했네. 그런데 거기에 담보가 있었는데 담보가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담보가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돈 100만 원 떼일 일은 없겠네. 100만 원 가지고는 뭐 크지는 않네. 어쨌거나 그러면 100만 원 말고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확실하게.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담보가 확실히 100억이 있어. 그러면 채권자가 겁나요? 안 나요? 겁날 게 없지.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 신용이 있는 거잖아요. 신용이 있어. 그런데 그 담보가 예를 들면 불이 나서 없어져 버렸어. 그럴 수도 있죠.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럼 뭐가 돼버려? 신용이 상실돼 버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기다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빨리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유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봐보자고요. 대부분 집 사고 할 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끼고 산다 그러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매달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약정하게 달렸어요. 뭐 내 월급날이 예를 들면 뭐 20일이야. 그러면 뭐 25일 이 정도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이제 갚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은행에서 안 떼이고 받겠죠. 대부분은 받아. 근데 이제 뭐 그 사람이 사정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사업하다 망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의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갚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갚았어. 못 갚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매달 기다린다고 다음 달에 갚아요? 못 갚아요? 이번 달에 못 갚는 사람 다음에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특약을 해둘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건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고 특약을 해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특약에 의해서. 그래서 사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안 내면 그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특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요 정도만 해두고요. 기한의 이익 상실 거기다가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고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참고는 이거는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참고 봤더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1번의 소멸시효 동그라미 치고요. 1번의 개념의 두 번째 줄 권리 소멸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잠깐 보시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꺼줬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뭘 갖고 있어요? 채권, 요걸 갖고 있죠. 1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 근데 채권을 갖고는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10년이 이렇게 경과해버렸어. 소멸시효 기간이 이렇게 경과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채권이 소멸해버리게 되는 거. 소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권리가 소멸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소멸시효라고 한다. 아셨죠? 나중에 하면 이제 취득시효라는 것도 나와요. 요걸 다시 설명하면
일정한 기간에 이런 사실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가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상태로 인정해버려. 그래서 소멸해버리면 소멸시효라고 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근데 우린 소멸시효라는 얘기를 계속 듣기는 해요. 그런데 취득시효, 요거가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요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 권리가 소멸해버리는 제도,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 빚을 졌으면 갚는 게 정이에요? 안 갚는 게 정이에요?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아니 안 갚고 분명히 돈 빌려준 거 맞다니까요? 돈 빌려준 게 맞는데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권리가 소멸해버린다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부정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했다는 거야. 그 2번의 유래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권리는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어요. 아셨죠? 이게 법의 격언이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애가 우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부양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다. 아셨죠? 안 울면 안 줘. 아셨죠? 울어야죠. 뭐 물론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법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싸움 딱이 돼. 근데 그게 이 법의 원리에 따르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그걸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넘어가셔도 166페이지 2번에 제척기간 좀 달라. 아까 우리 2번의 제척기간에 1번 개념 두 번째 줄, 여기서도 권리 소멸,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사례 1번 취소권,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취소권 같은 경우, 취소권은 아까 3년 또는 10년간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여기서 우리 이건 제척기간이니 이건 뭐 소멸시효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내.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그냥 똑같은 거면 이름을 달리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걸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민법 총칙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물권법이 나와 있죠. 요거를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잠깐 남았으니까 한 5분 정도로만 잠깐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뭘 공부를 했느냐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어쨌거나 권리 변동에 관해서 공부를 한 거다. 권리 변동. 이 권리가 이제 우리 봐보세요.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 거죠. 아셨죠? 물권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 소유권이 있었죠.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도 물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 받는 거 이런 건 채권이다 그랬죠. 채권이 있어. 그런 것들이 변동해.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야, 그 X 등기 넘겨줘라는 채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매도인은 돈 줘, 10억 줘 하는 채권이 생겼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이 변동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한다. 근데 그 권리 변동, 이건 결과고 이 결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돼. 이건 결과고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으로 뭐가 있느냐?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 말인 거죠. 뭐가 있어? 법률행위와, 엄밀하게는 법률행위 아닌 거가 있다. 법률행위 아닌 걸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규정. 매매를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 봐보세요. 상속 같은 거 이거는 법률행위하고 상관없죠.
근데 법률행위는 뭐라 그러던가요? 모를 때는 그냥 계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이게 법률행위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여기에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법률규정 이렇게 된다는 거다. 아셨죠? 재료로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 이렇게 한다. 그 법률행위로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다. 공부했었죠? 단독행위, 취소도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해지도 단독행위야. 취소는 아까 봐보세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릴 수가 있죠. 그랬더니 효과가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바뀌어버려. 이런 권리 변동이 생기네. 또 해지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세가 밀린단 말이에요. 2번 밀렸어.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하죠. 단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효과가 생기려면 이게 지금 법률 요건이에요. 효과가 생기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갖추면 유효고 그 다음에 못 갖췄을 때 무효 또는 취소가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쭉 공부를 한 거예요.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확가적사. 그래서 목적은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당사자한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다시 본 거예요. 지금 복습한 거예요. 이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갖춰지면 유효라니까요. 근데 못 갖췄으면 무효야.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다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일단은 외우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알면 돼. 그게 뭐가 있느냐? 아까 공부했죠? 뭐라고? 제착사가, 제한능력자가 또는 착오,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거는 다 무효야. 아셨죠? 근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무효가 된 점은 똑같죠?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행할 필요 없어. 이행 전에는 다시 정리한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어. 근데 이행할 필요 없어. 근데 이행한 후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으로. 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반사회 질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다. 첩한테 준 거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버린다고? 불법 원인 급여가 돼.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돌려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 소유가 돼버려? 첩의 소유가 돼버려. 그때는 돌려받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요거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건 잘 중요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오늘 걸쳐서 공부한 거죠. 지난주부터 걸쳐서 공부한 거. 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또 봐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만약에 거래가 있었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허가를 받았어야 돼. 허가도 받아야 돼. 요거 다 갖추고 허가도 받아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게 조건부야. 조건 성취가 돼야 되겠죠? 또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요건 이제 용어 잠깐 한번 봐보세요. 합격하면 아니면 뭐 12월 뭐 20일이 되면 12월 20일은 그냥 오죠. 도래 이렇게 쓴다. 도래. 철새가 겨울 철새는 겨울만 되면 오죠. 도래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합격은 그냥 와요. 성취하는 거야. 소원 성취자. 그래서 조건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아셨죠? 처음에는 이런 용어도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돼야 돼. 이것들은 뭐라고요? 특별 효력 요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런 내용이다.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하면요, 사실 굉장히 조그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그 기본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참 계속 교수님들이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민법은 좀 더 하자. 근데 좀 더 안 해도 뭐 나중에 되면 다 붙긴 한데, 특히 그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민법에 좀 더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포기 안 해. 안 그러면 이제 막 포기하고 싶어져.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